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오늘은 이 소금 사기꾼 엉터리 정보에 속으면 건강을 버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소금 사기꾼이 참 많이 있고 이 소금에 대한 엉터리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 속게 되면은 이 소중한 이 건강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소금을 실제로 만들어 보지도 않고 소금을 갖고 제대로 임상 실험도 하지도 않고 소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하지 않고 소금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서 소금을 판매를 하든가 소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의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소금 사기꾼이나 이 소금에 대한 엉터리 정보에 속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간수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수가 뭐냐?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간수를 이 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 간수가 독이면은 간수는 어디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왔죠. 바닷물. 이 소금을 만들 때 소금을 만들죠. 이렇게 포가 여기 남은 물 이게 이제 간수의 성분입니다. 이게 더 농축이 되면 이제 간수가 되겠죠. 이게 독이면은 소금 먹지 말아야 되겠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다 죽어야 되고 우리가 바다에서 먹는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 먹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독인데 독에서 자란 거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수는 뭐냐? 바로 이 미네랄입니다. 이 미네랄 덩어리가 바로 간수고요. 주 성분은 이 Mg와 칼륨입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주 성분인 게 이 간수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가마니에다 소금을 넣어서 놔두면 여기로 이제 물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간수였죠. 이 흘러내리는 물. 왜 소금을 가마니에 넣어서 이렇게 놔두면 물이 흘러나올까요? 이 마그네슘의 성질은 뭐냐 하면은 습기를 빨아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데 습기를 빨아당기면서 녹아서 흘러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기라고 피부 보습제로 쓰기라고 습기를 빨아당기는 습기 제거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경 전달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마그네슘이고 또 칼륨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간수를 그렇게 빼려고 애를 쓸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맛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의 성질이 쓴맛을 냅니다. 아주 독한 쓴맛을 내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들어간 소금은 맛이 좀 쓴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 간수를 빼면 뺄수록 소금에 이 짠맛만 남게 됩니다. 이 짠맛만 남게 되니까 쓴맛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소금이 맛있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천일염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일제시대 때 들어왔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천일염을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염 같은 거 끓여서 만드는 소금에는 이 간수 부분들이 들어있긴 하지만은 끓이게 되면 이 간수 성분 자체가 열을 받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서 쓴맛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소금을 먹을 때 쓴맛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천일을 먹다 보니까 쓴맛을 느끼니까 왜 쓴맛이 나냐? 쓴맛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간수를 빼자.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간수가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상품화가 되고 있죠. 왜? 미네랄의 농축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간수를 못 먹었느냐?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물 자체가 청결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게 가마니에 쌓아놓은 물이 줄줄 흘러나오면은 상당히 지저분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먹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두부 이런 데 사용을 했죠. 사람들은 이 두부를 만들 때 단백질을 굳게 하는 걸 보고 간수가 이 단백질을 굳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은 몸에 들어가서 단백질을 굳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간수의 마그네슘이나 이런 걸 굳게 콩 단백질을 굳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두부를 만들 때 지금 우리가 이 마그네슘을 넣어서 간수 성분 넣어서 만들기도 하지만은 황산칼슘이나 황산 마그네슘 다른 걸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부를 다 그렇게 만들죠. 그러면 칼슘이나 이런 거 자체도 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러저러해서 간수 성분을 빼고 먹다 보니까 한국인은 이 마그네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80% 정도가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몸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소금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천일염의 간수는 법적으로 지금 식용으로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의 간수 성분은 식용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고, 초당 두부 아시죠? 강릉의 그 바다의 물로 만드는 초당 두부에 한해서는 바닷물로 두부를 만들어 먹어도 된다라는 게 법으로 이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성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서해의 간수 성분들도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의 성분은 마그네슘과 칼륨 플러스 여러 가지 미네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소금이 좋습니다. 문제는 이 쓴맛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이제 깨끗한 소금에 대한 게 있죠. 소금이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깨끗한 소금을 먹어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소금이 뭐냐 라고 하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는 죽음을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빗소금을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효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깨끗한 소금은 아니에요. 그죠? 대나무를 넣고 황토를 넣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금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성분도 들어가 황토 성분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깨끗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깨끗한 소금은 아닙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 빗소금은 이 미네랄을 불순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g나 K나 뭐 CA나 이런 모든 것들을 불순물로 생각해서 이건 다 제거해야 돼 하면은 깨끗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깨끗하다는 관점에서 소금만이 깨끗한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이런 분들이죠. 그렇게 이렇게 온갖 애를 써서 애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정제염하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분 분석표를 보면 얘나 똑같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이걸 빼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수백 배가 비싸죠. 차라리 정제염 먹는 게 빗소금하고 성분상은 똑같으니까 이게 나을 수가 있는데, 이 빗소금 만들 때는 뭐 녹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이걸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 이 친구들은 깨끗한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말의 어폐가 상당히 있죠. 자, 저희 MQ 눈소금은 이렇게 연안에서 6km를 나갑니다. 6km를 나가서 수심 605m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깊은 바닷물에서 오염되지 않은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원목으로 만든 공간에서 소금을 만듭니다. 이렇게 눈처럼 쌓여 있죠. 그래서 저희 소금이 눈소금으로 이렇게 이름 붙여 주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외부의 오염물질과 완전 차단돼서 만듭니다. 천일염도 뭐 나름대로 효험이 있지만은
이건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노지에서 만들죠. 그죠? 예, 노지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천일염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세척을 합니다. 예, 세척한 거를 여러분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도 요즘은 많이 깨끗해진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끗한 소금이 좋다라고 하는데 관점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죽염이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고열을 가했기 때문에 나쁜 게 다 없어졌다 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빛소금은 미네랄 다 제거하면 깨끗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천일염은 지금 현재는 세척을 해서 좀 깨끗해졌습니다. 정제염은 거르고 걸러서 만들기 때문에 깨끗한 소금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미네랄이 빛소금과 똑같이 없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앵큐 있는 소금은 이제 바닷물 자체를 다른 걸로 만들죠. 해양 심층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6km 나가서 605m를 끌어올려서 깨끗한 바닷물로 만들기 때문에 깨끗한 소금이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가를 잘 보시고 진실을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미네랄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다릅니다. 아까 빛소금은 이게 불순물로 생각하신다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미네랄이 소금에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많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가는 소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앵큐 소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근데 사람들이 이 미네랄을 안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이 옆에 그림 보면은 이탈리아 북부의 알프스 산맥 쪽에 있는 신지노 댐의 모습입니다. 이게 한 마리가 이제 산양이 댐 절벽에 붙어 있죠. 한 100m 되는 높이의 절벽입니다. 이 바깥에다가 시멘트로 만들기 위해서 돌을 붙여가지고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습기에 의해서 이게 돌에 있는 소금 성분이 밀려 나와서 그게 이제 증발하면서 맺혀 있습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이 절벽을 기어 올라옵니다. 떨어지면 사람은 도저히 못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 절벽에 바위에 묻어 있는 걸 먹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거를 짠맛 때문에 먹는 걸로 소금을 짠맛 때문에 먹는 걸로 참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짠맛 때문이라면 이럴 이유가 없겠죠. 그죠? 짠맛이 아니니까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과의 생사의 기로에 이 죽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여기로 와서 먹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미네랄을 제대로 먹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미네랄을 빼버리고 불순물 빼버리고 이렇게 먹어도 된다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통째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생선을 사다가 먹죠. 뼈 빼고 내장 빼고 지느러미 빼고 사실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명태 같은 경우는 뭐 육수 낸 데 쓰기도 하고, 우리가 소 같은 게 뼈 같은 게 다 육수 만든 데 쓰죠. 액젓은 이런 거 전부 다 넣어서 만들기도 하죠. 우리가 옥수수나 사과나 다 껍질을 버립니다. 왜 버리죠? 영양가가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먹기에 불편하거나 농약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야채나 이게 즙을 만들 때 다 통으로 넣어서 만들죠. 그죠? 야채. 이 각각의 껍질에도 영양분이 있고 씨에도 영양분이 있고 알맹이에도 영양분이 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죠. 옥수수 껍질은 이제 뭐 옥수수 수염 차로 만들 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을 때 진짜 소금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다 들어가야지만 이런 역할을 해요. 이 정제염을 먹은 쥐는 섭취량과 배설량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지만 앵큐 소금 같은 소금을, 미네랄이 제대로 든 소금을 먹으면은 섭취량과 배설량이 차이가 없어요. 소금이 몸에서 축적이 안 되고 다 나온다는 거죠. 우리 먹은 만큼 나오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이 공급이 될 수가 있고, 몸의 축적됨으로 인해서 쌓이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금을 만병통치약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금이 만병통치약일까요? 소금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소금은 만병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바로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몸은 이 미네랄로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미네랄은 한 80가지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요오드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주 미량만 우리가 섭취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오드 부족에 대한 질환이 없어요. 내륙지방, 얘는 소금에 암염을 먹죠. 네, 암염을 먹고 미역 같은 해조류를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오드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려요. 정신지체, 발육부진, 지능저하, 갑상선, 크레틴, 지능은 무려 15% 지능이 저하된다 그래요. 그래서 심하면 이게 죽음에 이릅니다. 옛날에는 이 요오드 부족으로 인한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다 이게 풍토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오드 부족으로 밝혀지면서 내륙 지방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은 이 요오드를 소금에다 첨가를 해서 요오드 소금으로 만들어서 먹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다 불법 소금입니다. 호주 아시죠? 캥거루가 있는데 호주에서는 이 빵을 만들 때 이 요오드가 첨가된 요오드 소금으로 빵을 만들어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의 또 땅에 보니까 요오드 성분이 없어서 여기서 재배한 곡식이나 이 밀 같은데 요오드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오드 부족에 시달리니까 가장 많이 먹는 빵에다가 이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소금을 만들어서 이거를 넣어라.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요오드 소금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게 법조화되어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소금도 있는데 빵 만들 때만은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을 갖고 빵을 만들어라. 이게 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정신지체, 발육부진, 지능저하, 갑상선증, 크레틴병, 외소증 이런 병에 걸립니다. 이 요오드라는 성분 하나가 부족할 때 이런 병에 걸려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이 80가지 미네랄 중에 각각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자, 칼슘을 우리가 부족하게 먹는다. 마그네슘 부족하다, 칼륨 부족하다, 나트륨이 부족하다, 인이 부족하다, 황이 부족하다, 아연이 부족하다. 그 외에 80가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각각이 부족하면 어떤 병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이 80가지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음식은 소금이 유일한 겁니다. 소금이 유일한 게 아니라 바다가 유일한 거죠, 바다. 그래서 이 바다 속에 있는 이 미네랄을 제대로 다 끄집어내서 이 통으로 이걸 먹어야지만 우리가 이 80가지 미네랄을 다 섭취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각각의 질병이 이 80가지 중에 어떤 것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요도 하나 부족하니까 이런 병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바로 이 만병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네랄만 제대로 섭취하면은 이 만병의 치유에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미네랄로 움직이고 소금은 바로 미네랄이고 거기다 물까지 덧붙이면은 우리 만병의 치유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소금은 만병과 관련이 있고 제대로 된 미네랄이 든 소금을 이걸 먹으면은 만병의 치유에 도움을 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 사기꾼들은 이 뒤에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다. 아무 소금이나 자기들 소금이 미네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고 그게 들어있는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걸 먹어야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고 배출이 돼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이게 얘기가 안 되면 이거 역시 틀린 정보고 사기성이 농후한 겁니다. 이 깨끗하다는 것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소금이 진짜 깨끗한 소금이고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소금인가 라고 봐야 됩니다. 이 간수 뺀 소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미네랄과 관련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미네랄 소금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이 소금 사기꾼 엉터리 정보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이 미네랄을
이 인간이 미네랄을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미네랄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금과 은 이런 걸 만들 수 있나요? 없죠. 나트륨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공한다 그래서 열을 가한다, 뭘 별 방법을 다 쓴다 해도 미네랄은 인위적으로 생기지가 않아요. 그죠? 원래 얼마나 미네랄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최종 제품의 미네랄 함량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미네랄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열을 가한다, 가공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더 이상 미네랄은 증가를 안 한다는 거죠. 증가. 그죠? 열을 가했더니 미네랄이 증가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죠. 열을 가한다고 미네랄이 생기지가 않죠. 금이 열을 가한다고 생기겠습니까? 은이 생기겠습니까? 나트륨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이 미네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기꾼이나 엉터리 정보 많죠. 우리는 미네랄이 많습니다. 어떻게? 열을 가했더니, 가공을 했더니, 뭐 이상하게 뭐 숙성을 시켰더니 미네랄이 많았습니다. 숙성을 시킨다고 미네랄이 금이 증가하거나 은이 증가하거나 나트륨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소금 사기꾼이나 엉터리 정보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소금을 먹으면 건강을 버리게 됩니다. 진짜 소금은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맛있는 소금이 바로 좋은 소금입니다. 더 이상 소금 사기꾼에 속지 말고 엉터리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좋은 소금을 찾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